그럼 먼저 이해운이 지난 3월 달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서 연설했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한 몇 분짜리인데 한 1분 30초로 압축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사람 저 이재명 정권을 돕는 기획예산처 장관 가도 되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훈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이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 무엇이 불법인지 오늘 다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오늘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내란죄를 빼버려서 동일성 위반이다. 소추의 동일성이 위반됐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아니다. 법률 위반 아니다.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도 갈 것도 없고 각하다 우선.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눈물이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야, 이거 완전히 제가 얼굴이 그냥 화끈 달아오르네요. 얼굴 색깔이 그냥 막 붉게 변합니다. 야,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해운 사진. 2025년 3월 22일 이해운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야, 끝내주네. 제가 뉴스 논평하면서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이 완전 블랙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의가 없죠, 의의가. 저게 역사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아니, 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이거 총 길이가 1분 30초입니까? 네. 예,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더 봅시다. 네. 재밌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이해훈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이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 무엇이 불법인지 오늘 다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오늘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내란죄를 빼버려서 동일성 위반이다. 소추의 동일성이 위반됐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아니다. 법률 위반 아니다.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도 갈 것도 없고 각하다 우선. 야, 여러분 너무 이거 거의 개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권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갈 수 있을지. 야, 엄청나다, 그죠? 아, 정치를 저렇게 하려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야 되는군요. 아주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훈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 거치면서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이었던데 누가 픽업을 했는지
저 지역구 근처에 지역구에 뭐 이 또 윤희숙이도 있고 저 서초에 또 조은이도 있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에 강남 지역에 내려 꽂는 저런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강남은 꽂으면 되잖아요. 경상도 지역이나 강남에는 꽂으면 당선된다. 그러니까 어떤 연줄을 동원해서라도 전부 가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라고 했다가 저렇게 이재명이 내란 세력 불과 한 7개월 전만 해도 좀 제정신이었는데 지금 약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런 자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딱 또아리를 틀고 실체는 사실 이거 좌파도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지금 이재명 지금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이언주하고 또 몇 명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저런 자를 어떻게 기획예산처 장관 시키나 나를 시켜야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안 시키고 왜 저런 자를 시키냐? 뭐 발끈해요. 발끈하는데 이런 자들은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리만 노리는 기회주의자 중도를 포장한 기회주의자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 곳곳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엄 사고하자는 40여 명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현진이가 어제 뭐 친일 부여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또 웃음이 나오죠. 불과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인가요?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 명의로 민심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심 70% 하면 안 된다고 난리쳤던 자 중에 하나가 이혜훈이에요. 이혜훈 중성동 을입니까?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제가 이건 오늘 방송하다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재밌는 코미디 같은 장면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 이혜원이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이제 활자화된 걸 이제 보시면 또, 이 자가 도대체 뭐 하는 자야, 이거 도대체. 이혜원은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자, 보세요. MBC 뉴스 아이킥. 2022년 2월 3일 나와가지고, 2022년 2월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기 직전이잖아요. 대선 앞두고 있었잖아요. 김혜경 공무원에게 몸종 노릇시킨 것. 그렇군. 김혜경 공무원에게 몸종 노릇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혜경 여사님 굉장히 열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네, 또 보시면은 또 MBC 뉴스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요거는 언제 거냐? 2021년 12월 30일. 자, 요것도 이제 대선 전이죠.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혜훈, 이재명 아들은 남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아들은 남이다. 내로남불.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이재명을 이렇게 직접 직격했던 그 기록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야, 이혜훈 대단합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지금 제가 어제도 밤송에서 보여드렸지만 이혜훈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전부 싹 지웠습니다. 완전히 족보다 갈아엎었습니다. 본인 페이북 계정에 들어가면 참 제가 이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웃는 겁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통 이런 그 정치인들 보면은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할 때 본인의 페이북 계정이나 이런 거 잘 관리 안 하고 갔다가 기자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막 또 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자는 얼마나 치밀한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 싹 그냥 갈아엎어 버렸어요. 없어요. 게시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 중성동구 을 당협위원장 명의로 올린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수막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고 국민의힘 내부에 쫙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자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건 이제 12월 27일 날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그 서울시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명의로 올린 성명서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심 70%, 민심 30%에서 경선 룰 여론조사 한다고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나경원 의원이 총괄기획단장이죠. 거기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쫙 올린 겁니다. 이 상당 부분 오세훈 지지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당심 70% 해서 여론조사 해버리면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대신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이해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가 검토 중인 당원 70%, 국민 여론 30% 개편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 마라 이 소리죠. 왜? 당심 70%랑 다 떨어질 거니까. 여기 저 이름 있는 조은희, 박정훈이, 뭐 고동진, 김재섭, 뭐 또 누가 있네요. 오신환, 김경진, 뭐 하문경, 이혜훈, 뭐 김건식, 당심 70%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공천 받고 할 때는 줄 타고 한동훈이 줄 타고 내려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공천 받고 나면 당원들 완전히 무시하고 지들끼리 그냥 브로커 카르텔 만들어서 정치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개딸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우파 진영에서는 개딸들을 비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 개딸들이 선 효과를 내는 게 있습니다. 아주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왜? 거기서는 수박으로 찍히면 끝이에요. 수박으로 찍히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저는 나쁜 건 아니다. 그 생각을 해요. 선명한 어떤 정체성.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정청래. 제가 오늘 정청래 칭찬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칭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풍자로 들으셔야 됩니다. 풍자로. 며칠 전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TV조선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이건 조지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답변 안 해버려요. 이 자세는 국민의 어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최소한 민주당이나 진보당, 조국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이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등등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저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저 언론이 물어주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참 풍자지만 정청래 대표를 좀 칭찬을 하고 싶네요.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정체성이. 저는 자기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청래를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좌파 진영 내에서 정청래를 따르는 그 세력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선명하잖아. 응? 자기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우파 진영에 선명한 색깔을 내려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전부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중도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극우입니다. 극우라고 하죠.
그랬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배신 때리고 자리 주면 다 넘어가 버리죠. 자, 권오울이 넘어갔다. 한나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 하다가 보훈부 장관 자리 주니까 갔죠. 자, 이혜훈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3선 국회의원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서초구라는 데서 국회의원 3번 해먹는 거 그거 쉽습니까? 서초, 강남, 강동, 저쪽에 강남 벨트 있잖아요. 거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가면 웬만한 거 아니면 다 당선입니다.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요 지역에는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공천이 곧 당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에서 엄청난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재다, 이거. 엄청난 배려를 했다. 근데 그랬던 자가 정권이 바뀌고 이제 장관 자리 딱 던지니까 덥석 물어버리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이 철면피 아니에요, 철면피? 철면피. 그리고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아서 이제 중성동을로 보내놨더니, 강북으로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3선에서 지명도가 좀 있어 보이는 자라고 보내놨더니, 민주당의 신인 정치인한테 붙어가 져버려요. 그런 자들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자, 우리 이 이혜훈 동영상 1분 30초 짧으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훈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이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 무엇이 불법인지 오늘 다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오늘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내란죄를 빼버려서 동일성 위반이다. 소추의 동일성이 위반됐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아니다. 법률 위반 아니다.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도 갈 것도 없고 각하다 우선. 여러분, 이거 또 한 번 더 봐도 저 웃음이 나오네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힘내세요. 뭘 힘을 내, 힘내. 힘내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는 동안 30건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고, 이런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윤통 탄핵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그렇게 바로 몸을 의탁해버리죠.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응? 세상은 요지경. 정신 나간 사람. 네. 정신줄을 어디서 놓고 있는지.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아니, 우리 정청래 지지하거나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개딸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이런 사람 기획예산처 장관 시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인가요? 자, 이 사진 내리시고, 자, YP뉴스 첫 번째 뉴스 올려보세요. 이 탄핵 집회 이야기 나오니까 이혜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 집회 잠깐 따라간 거 후회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여러분 저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잠깐 따라간 거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3번 정도 이 3월 22일에 있었던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집회에서
이해훈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제가 3번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짧아서 1분 30초짜리 3번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 잠깐 따라간 것 후회하고 있어요. 야, 정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뻔뻔하게 이거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양심은 털이 수북수북 나 있습니다. 덥수룩 나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YP뉴스. 네. 기본소득 비판하던 이해훈,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사령탑으로 발탁. 기본적으로 이해훈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비판론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같이 인사 발령이 난 이한주 경사 연구원장인가 하다가 장관급보다 그 실세거든, 실세요. 이한주가 어디 갔나? 이한주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한주는 이재명과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쪽, 소위 말해서 지금 경제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 이모가 삐거덕거리거든요. 별로 실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한주가 지금 뒤에서 기본소득, 기본국가, 이거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훈은 기본소득을 비판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들어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처는 여러분,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재정경제부가 재정경제, 그러니까 기획하는 건 따로, 기획예산처, 돈 쓰는 부처 따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총리실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 가서 할 일은 뭐냐? 돈 푸는 거예요. 돈 푸는 거. 돈 푸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훈 이 사람은 아마 말년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돈을 푼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돈 푸는 과정에서 풀 수 없는데 돈 푸는 어떤 압박을 엄청 받을 거예요. 이해훈이.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날 수 있거든요. 아마 다음 정권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거나 뭐 책임을 묻는다 이랬을 경우에 아마 말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거 체크무늬 내드리면 약간 이 선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 이 넥타이는 다음부터 안 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중성동구을 당협위원회가 있습니다. 당협위원회 연수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 당협위원회 연수를 위해서 이해훈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에게 축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해훈이가 오늘 29일 중구 성동 당원 연수회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사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통상 장관급 인사의 경우에 인사검증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본인은 한 달쯤부터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소위 말해서 은밀한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기 와서 좀 축사 좀 해주세요. 오늘 오세훈 시장 발표가 며칠만 더 늦어졌다면 완전히 가서 그냥 뒤통수 맞을 뻔했네요. 그죠? 뒤통수 치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현진조차도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이잖아요. 배현진조차도 서울시당 입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정치적 감각도 도덕적 판단도 결여된 전형적인 꼼수 인사다. 국민 앞에 내놓기에 부끄럽고 책임을 회피하는 장관 임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통수 치는 건 배현진 못지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다음 기사 올려보세요. 조국 땅에서 이해운 장관 지명의 의문을 제기했다. 뭐 이런, 지금 조국 땅에서도 야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이거. 아니 조국 땅의 사람들 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쓰지 왜 굳이 이해운이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조국 땅은 이해운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윤석열과의 결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 그 연설 때 올라가서 한 사진.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결별 되겠습니까?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결별 될 것 같아요? 결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결별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놀라운.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은 심심할 때 한 번씩 틀어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짧아요. 자 이제 내려주시고 사진 다 내려주시고 오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은주, 윤준병은 서울시의 부시장 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은주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이은주. 이은주. 계엄을 옹호하고 국헌문란에 찬동한 그 사진 올립시다. 그거 이재명은 내란 세력. 그거 올려놓고 이거 전해드리면 딱 맞겠네. 네. 이은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은 계엄을 옹호하고 국헌문란에 찬동한 이들도 통합의 대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다르게 읽힙니다. 이은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저 자리 좀 내줘야 되는데 왜 내한테 안 주고 말이야 이해운 주는 거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은주 지적대로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라고 이해운이 말한 2025년 3월 22일 세이브 코리아 연설 장면. 이은주 씨!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2025년 3월 22일 세이브 코리아. 거기 들어가서 저 부분 따서, 아니면 이영풍 TV 클립을 따서 저 빨리 대통령실에 보내세요. 인사검증 제대로 안 됐다고. 윤준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윤준병도 이 전주 출신인데, 그 서울시 부시장, 행정부시장인가 한 사람입니다. 행시 출신에.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 내란을 지지했던 이해운에게 정부 고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의 파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논리라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기들 진영에서 좀 똑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운은 다른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당시 이재명이 추진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면전에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2020년 3월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주기 팽창 재정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초래됐다. 이건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통화량이 더 풀리면 그게 800만 원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물가가 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수입 물자에 대한 물가 상승 압박이 있죠. 그건 한 3개월이 지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박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과
고환율이 같이 더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국내 물가 상승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 반대 발언을 했던 자가 이해운인데, 이해운이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정권의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페북 계정 싹 갈아엎은 거죠.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일본 말로 네다바이라고 합니다. 사기치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네다바이 치는 인생, 그걸 지금 이해운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자, 내려주십시오. 이 사진 계속 올려놓고 오늘 방송할까요? 사진 올립시다, 다시. 오늘 뭐 실컷 보여드리죠. 자, 이거 올려놓고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하루는 이해운의 이 기획예산처 장관 기용 소식을 듣고 막 흥분하고, 그죠? 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왜 이렇게 할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러니까 저런 배신자! 이렇게 흥분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왜 이런 고도의 계산된 정치공학적 플레이를 할까? 이걸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이 저런 배신자!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잘 보세요. 이해운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라고 말한 저런 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저런 반란 세력이 있나 할 수 있는 이해운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좌파 매체나 지금 뭐 일부 지상파 종편은 통합 인사, 실용주의 인사라고 하지만 그거 다 여러분 헛소리인 거 아시죠? 자기를 보고 내란 세력이라고 한 자를 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용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누가 될까요? 국무총리 누가 될까요? 뻔해요, 지금. 딱 가는 방향이. 자,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육선의 조정식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무특보 발탁. 어제 같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한주,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이한주를 정책특보에 지명.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속내입니다. 뭐냐 하면은 조정식은 이제 육선이기 때문에 정치에 완전히 그 정치판에서 거의 뭐 사통팔달 전문가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정청래하고 김병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기 아들 뭐 보좌관 하나가 지금 계속 제보를 해서 김병기는 지금 원내대표에서 곧 쫓겨날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봐서는 정청래와 김병기가 뭔가 이게 덜커덕거리고 잘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선의 친명 그의 핵심인 조정식을 발탁해서 정치 분야를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두 번째, 이한주는 그러면 왜 정책특보로 갔느냐? 이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번 관세협상에서 여러분들 그 자들 다 실력을 보셨죠? 실력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주를 집어넣어서 소위 말해서 직접 컨트롤한다. 이 작전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해운이 이재명이 내란 세력입니다 라고 말한 이해운이가 출신이 어디냐? 출생은 부산이고 고등학교는 마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출신이죠. 그죠? 또 어제 누구죠? 국민의당 출신,
그 사람은 또 부산 출신이죠. 그죠? 그 이름 뭡니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누구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제 발탁된, 그 다음에 뭐 어디 차관은 또 대구 출신이죠. 이건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쓴다고 했죠. 그죠? 부산표 끌어가서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거예요. 총리 누가 되는지 보십시오, 앞으로. 해수부 장관 누가 되는지 보십시오. 김성식이는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 영남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죠. 뭐 뭐랄까요. 알짜 자리도 안 해요, 사실은. 알짜 자리도 아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개인의 입신 명단을 위해서 이제 다 이제 자리 주면 받아서 가는 거죠. 권오울이, 뭐 이해운이, 뭐 김성식이, 조금 있으면 뭐 조경태 갈라나, 뭐 홍준표도 움직일라나 등등. 다 공통점이 뭐냐? 경상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노렸나? 장관급 3명 지명 배경은 지방선거 노렸나?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딱 이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상도 지역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흔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영남 지역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부산 경남입니다. 불경.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 38%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뭡니까? 지역 표심이잖아요. 지역 표심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건 지방선거용이다. 지방선거용이다.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경북 출신이자 보수정당 의원을 2번이나 한 권오을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임명한 것. 이거의 연장선상이다. 여기 보면 이해운은 서울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김성식은 부산 출신이고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각각 대구와 경북 경주 출신이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이창호는 강원도 동해 출신이다. 이게 뭐냐네요. 지방선거용이다 이거예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승률이 떨어진다 갈수록. 승률이.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확실하고 선명한 후보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금 통합 대전 충남 통합 특별 신가 거기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하정우라는 이 영화배우 아닙니다. AI 통합 인재 비서관인가 하는 하정우 78년생이던데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는 부산시장으로 거론이 된다. 지금 전재수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죠? 전재수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럼 대체 인물이 누가 있느냐? 지금 부산 현지에서는 별로 없다. 그러면 대통령실 수석, 인공지능 수석 하는 하정우를 내려보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있잖아요. 이번 관세 협상의 어떤 거의 실패와 좌절의 주역 김용범은 전남도지사나 광주시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알짜인 거죠. 알짜.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과 알짜와 알짜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운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알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강훈식, 우상호, 김용범 이게 알짜죠. 자, 그래서 이해운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시 배신자 DNA는 확실하다. 어제 저녁엔 제가 방송에서 이게 다 바른정당 출신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이 10년째 질의멸렬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담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 신인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잠시 한 2년 반 정도 그 어떤 폭주를 막았는데 결국 탄핵당하는데 또 한동훈이부터 그 일당 세력들이 가담함으로써 또 탄핵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정권이 되니까 또 한두 명씩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고 농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심 70%가 아니라 당심 100%로 후보를 선출해야 돼요. 우리 경기에 나갈 선수들을 우리 편 서포터즈가 100% 추천해서 뽑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운 관련 소식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 배신자는 누굴까?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유력한 후보가 있죠, 부산에. 이재명이 부산 가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해양수산부 거기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자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에서 나온다 그랬죠. 누구? 조경태 아닌가? 이거 그냥 의문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자기 해양수산부 장관 조경태인가요? 궁금합니다. 자기 총리는 그러면? 자기 총리는 홍준표인가요? 응?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한동훈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일파만파로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한 내용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을 2025년 마지막 날 굿바이 해줄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3개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장면, 거기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대표 사퇴하라는 난장이 벌어진, 또 친한계 등등 배현진 등등 의원들이 이거 공개로 합시다, 의원총회 공개로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장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 4일이죠. 작년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표결이 되었을 때 한동훈이 국회의원 배지도 없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하나는 당계 사태가 터지니까 그걸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피해서 달아나는지 런동훈이라는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 1년,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중요 영상들 한번 다시 보면서 지나간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총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거기서 저 야유 아저씨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비공개로 좀 공개로 합시다. 국민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핵심 시간 많이 드렸는데
한동훈 해냈다. 여러 가지 길을 보내라.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민생 중심으로. 바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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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벌어졌던 그 화면들 보시니까 어때요? 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 이랬더니 강승규 의원이 일어나서 막 고함을 치면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더니 그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배현진 의원이 뒤를 딱 쳐다보면서 레이저 쏘는 거 보셨죠?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의 표정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상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 1년이 지나서 차분하게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현장이었는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저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본회의장은 원래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재명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거기 보시면 서범수 의원이 한동훈 옆에서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옆에서 에스코트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그 책상에 앉아서 이재명이 한동훈하고 악수할 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앞쪽을 바라보는 그런 현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 한번 제가 카톡에 올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카톡에 올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동영상에 사진을 캡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동훈 주변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친한계 국회의원들입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부산 수영의 정연욱, 그 다음에 박정아, 서범수, 한동훈, 조경태, 한지아, 또 뭐 주진우, 뭐 등등 있죠. 서 있는 장면, 이 장면, 이 역사적인 한 컷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사람들 다 모여 있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 이제 알게 됐죠. 아, 저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구나. 결국 끝장냈구나.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시대를 만드는데 부역을 했구나. 조력자들이구나. 좌파 진영에서 봤을 때 아주 쓸모있는 바보들이구나.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게시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동훈 측 정치인들, 뭐 가령 김종혁, 배현진, 뭐 박정훈, 뭐 박상수 변호사 등등이 페북에 쓴 글도 있더라고요. 반론도 제가 충분히 반론 충분히 실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가족들이 쓴 걸 한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밤사이에 또 기조가 바뀌었어요. 한동훈 측이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그걸 반론을 충분히 실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중앙일보가 정리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당계 의혹 게시글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글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 이후로 한동훈 방송 안 할 겁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글입니다.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지. 단두 1대지라 돼 있습니다. 단두 1대지. 김건희가 한 대표를 죽이려 했군요. 그렇군요. 137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추경호 의원에 관련된 66건입니다.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 나경원 의원 관련 건은 8건입니다.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싹 다 쳐내야 할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유. 원희룡 전 국토장관 5건입니다.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땡땡.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 싶으면. 그 다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권은 4건입니다. 대전 XX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유승민 전 의원 3건입니다. 내부 분란 일으키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근식, 이재호 이런 사람들. 요 글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30일 개인 블로그에 공개한 글을 중앙일보가 캡처한 것입니다. 자, KBS에 공개된 거 한번 볼까요? KBS에 공개된 거. KBS 지금 뉴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 작성 비방 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 작성 비방 글입니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관련해서 무능한 점돌점식 땡땡아 빨리 꺼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용산의 한 잔이 늙은 땡땡이 욕심부리지 마. 안철수 이 땡땡 지지하는 땡땡들도 땡땡이. 이런 댓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올해 11월 4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어야 한다. 표결 불참만으로는 구속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댓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그렇게 까기 해놓고 올드 미디어 뭐 조중동 뭐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 나와서는 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척 하는 거죠. 또 다음 보세요. 어제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그 보도자료에 나오는 댓글들입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들 쭉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면 제 입이 조금 덜티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쭉 읽어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페북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우잘사 패널이기도 한 오늘 옵니다만 박민영 대변인의 페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쭉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그림과 저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박민영 그 캡처 한번 보세요. SBS 라디오에서는 가족이 쓴 거 맞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페북 글에서는 가족들 명의라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방금 나온 기사에서는 한동훈과 장인은 동명이인이라고 하네. 이래서 팔동훈이라고 하는 건가? 뭐 한동훈이 8명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을 자아분열적 거짓말을 바이블 삼아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고 허수아비 때리기 알림 공세를 펼치는 그 측근들이 불쌍하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박민영. 답변 기회를 줬는데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2월 29일 한동훈 명의의 휴대폰으로 답변하라고 기회를 줬죠. 어제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라. 그건 답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변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이 거부해놓고 자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한동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악한 검사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는 게 좋으면 당 때려 치우고 나가서 로펌이나 차리세요. 미국에 있는 딸이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있죠. 계정이. 미국에 있는 딸이 국내 IP로 글을 쓰게 된 경위 정도는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첨언. 올 10월 10일에도 경찰이 당의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는데
그대로 자료 제공해서 IP 주소가 특정이 되면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이 당내 조사선에서 자비를 베푼 셈인데 하여튼 배은망덕은 끝이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박민영 대변인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원영섭 변호사 페북입니다. 이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 IP가 겨우 2개인 이유. 50을 넘으면 노안이 상당히 심해진다. 휴대폰보다 PC가 글쓰기가 훨씬 편하다. 여러 아이디를 쓰려면 로그인, 로그아웃 해야 되는데 휴대폰보다 여러 창을 띄울 수 있는 PC가 자유롭다. 휴대폰은 유동 IP지만 컴퓨터는 단일 IP다. 그래서 IP가 중요한 단서인 거다. IP가 2개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노트북을 2개 놓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또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 가족들이 글 쓴 건 맞고 본인과 장인은 동명이인? 당무감사를 법적 조치한다고? 진짜 사람들을 바보로 하네. 끝까지 민망함의 극치. 그놈의 변변찮은 장깨와 종지만도 못한 그릇으로 정치하겠다고 꼴 보기 싫다. 꺼져라! 강현재 변호사였습니다. 김금혁 우리 또 보좌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가족들은 욕설과 험담이 없으면 한 문장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단 한 톨에 인격과 품성도 느껴지지 않는 배설 수준의 글을 쓰는 가족을 두셔서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칼럼과 기사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우기던데 요즘 칼럼은 욕설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추잡스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이젠 당을 나가세요. 곧 있을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요. 여론 조작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요. 김금혁 보좌관 했습니다. 여명이라는 분의 페북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당초 당계 사태 당시 한동훈 가족이 했거나 연루됐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분은 여명이라는 분은 한동훈이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향한 정치적 음모나 근거 없는 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정말 인간이하다. 그런 자가 뭐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동훈을 옹호하거나 당계 사태를 밝힌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친한계는 또 뭔가?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저열한 짓을 해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하고도 정치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제발 좀 사람의 기본은 하고 살자. 내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온도 좀 낮춰주세요. 껐어요? 예. 급기야 조국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조국. 파리는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던 조국. 한동훈 가족의 글 쓰레기 수준이다. 역시 정치검사 출신답다. 요 관련 보도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조국이가 뭐라고 했느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 인정했다. 역시 정치검사 출신다운 대응이다. 그런데 가족이 올린 글들이 쓰레기 수준이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라고 비판합니다. 자, 그 다음 김성애 전 비서관 페북 한번 보죠. 김성애 전 비서관은 페북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호선 위원장님, 한동훈과 친한계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비열하게 나온다면 당 게시판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 주문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호선 위원장께서는 한동훈과 친한계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며 비열하게 나온다면 당 게시판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 처음에 한동훈이 오후 7시 20분쯤 내려주시고요. 자, 오후 7시 20분에 연합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글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가족이 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게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잘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론들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한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반론도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서 제가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반론 쇼츠로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깁시다. 자, 동아일보 저녁 9시 2분에 뭐가 났느냐. 징계위기 한동훈 나와 장인 명의의 게시글은 동명이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 소리죠. 오케이, 반론 실어드렸습니다. 자, 배현진이 이제 그때부터 무슨 글을 그 즈음에 페북에 올리느냐.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배현진 페북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중요 보직자가 눈치도 없이 당의 중차대한 투쟁의 순간마다 끼어들어 자기 정치의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당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번 모든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이던 때에 긴급 공지라면서 당 사무총장도 모르는 긴급 공지를 혼자 문자로 뿌려 모두를 술렁이게 하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고 징계 요구할 법적인 대상이 당내에 없음을 만천하에 확인만 시키더니 이번에도 당의 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정식 발표가 아닌 본인 SNS를 통해 있지도 않은 남 몰라 윤리위가 알아서 행 그를 입장 표명이랍시고 발표했다. 이재명의 이해운 지명수작, 김병규와 그 처의 벼룩의 감 빼먹기, 강선우의 공천헌금 녹취 등 당이 집중해 싸워야 할 순간마다 하필 멍청하기가. 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꼴이죠.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배현진. 그 다음 우재준 한번 볼까요? 우재준 당원 게시판 사건은 그냥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익명 당원 게시판에 올린 게 전부네요. 뭐 호들갑 떨었던 것에 비하면 싱거운 결론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칭찬하는 유튜버 보면 슈퍼챗도 쏘고 댓글도 달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다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교묘히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동명이인 게시글을 섞어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문제 있는 글을 작성한 듯 블로그에 써놨네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악의적이라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밝혀 갈등을 해결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혼동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재준은. 그 다음 박정훈 국회의원.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로 도배될 때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칼럼과 사설을 올린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그것도 대치 전국에 대여 공세 재료가 넘치는 시점에 내부 총질이라니. 이호선 교수의 이름 첫자를 따서 이 시국에 호들갑 쩌는 선순애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배현진과 박정훈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공격해야 되는데 왜 내부 총질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이 자들이 다 찬성 입장 가진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김종혁 한번 볼까요? 김종혁입니다. 이호선이
당원 게시판 자료를 조작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작 정치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는 한 발 더 나가죠. 당원 게시판 사건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제 처음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장동혁도 방송에 나가서 익명 게시판 글 뭐 쓰는 거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거의 물귀신 작전 쓰는 거죠. 물귀신 작전. 그래 내 혼자 죽을 수 없다. 장동혁 같이 죽자 이 소리죠. 지금 김종혁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자, 그 다음 김종혁 또 글이 있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마지막 공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동훈이가 김옥균이 모양입니다. 그죠? 당계 발표 이후 기자들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이호선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표로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쭉 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올린 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그 한동훈의 장인의 이름인데 그게 장인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예를 들면 뭐 등등 진영구 뭐 또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허위 게시물을 페북에 공유하면서 당 고문과 중진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대고 있다. 뭐 이런 김종혁 전 최고의 페북 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반론을 다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한동훈 씨, 김종혁 씨, 또 누가 있나요? 다 보여드립니다.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김준호. 김준호라는 이 사람은 당협위원장 아니에요? 당협위원장을 했나?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표로 정리된 한동훈이라는 계정으로 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비방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인용하거나 사실인양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비열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김준호 씨 페북 글을 내가 오늘 방송에서 공개했으니까 반론 해드렸습니다. 반론 반영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박상수 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작성한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보도 관련 질의 및 답변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쭉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까지 읽어볼게요. 제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반론을 반영해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동훈 명의 글을 감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작성된 글을 감사 대상으로 했지만 한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일이 등등등 동명이인인 자들이 허위로 올린 글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 공작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오케이, 대처하세요. 자, 그 다음 한동훈 이 페북도 있는데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 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겁니다. 이호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사진 내려보세요. 자, 한동훈 씨가 본인과 관련된 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페북 보여드렸죠. 억울하다 이거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자기가 쓴 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다.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그런데 배현진, 박정훈, 김종혁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박상수 또 등등 이 사람들은 이 당계 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배현진 가족이 동명이인인지 뭐 모르겠지만 배현진과 배현진 가족이 당계 사태에 댓글 썼습니까? 김종혁이 그렇습니까? 박상수가 그렇습니까? 박정훈이 그렇습니까? 또 누구 뭐 김호준인가 누구죠? 제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우재준, 김종혁, 김준호.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국회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김호준 등등 이 사람들이 이 한동훈 가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던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죠? 왜 이 자들이 페북에 이런 난리를 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같은 패거리인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페북에서 이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이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한동훈 그 페북 한번 올려보세요. 한동훈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씨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동훈 씨 반론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조치하세요. 충분히 반론을 실어드렸습니다.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한동훈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김종혁, 뭐 김호준, 박상수 왜 그래? 당신들이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 사태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당신들이 썼어 그 댓글을? 당신들 가족이 연관돼 있나?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페북질이야 전부 다. 한 패거리구만 결국. 자, 요 내리시고 그동안 제가 아까 동영상을 3개 보여드렸죠. 의원총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제안을 하다가 의원총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난리가 나서 당대표 사퇴하라, 사라져라 뭐 이러니까 한파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 공개해야 돼요, 국민들이 봐야 돼요, 이런 장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재명과 역사적인 악수하는 장면 다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당계 사태에 대해서 막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국회의원 회관실 복도를 뛰어가는 런동훈이라는 그때 런동훈이라는 별명도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동훈이 그동안 했던 중요한 발언,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예.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수위 높은 발언 논란.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24년 3월 29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 기사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 신촌 뉴플렉스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바칠 것이고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른 거 볼 것 없다.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가 물러갈 것이다. 범죄자를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산 용문시장에 가서도 유세를 진행했는데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 이거 이재명 직격하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투표 되었을 때 이재명을 만나러 가서 그 악수하는 장면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지 마라.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 당시 야당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그 동영상 있나요? 네, 한번 플레이 보세요. 네,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이거 진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재명과 악수를 아주 하면서 또 이거 팔꿈치에 손도 탁 대면서 말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여기에 직격한 여기 보면은 뭐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 이거 이재명 직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작년 12월 4일 날 계엄 해제 표결이 나고 나서 저기 가서 이재명과 악수를 할까요?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하고 왜 악수해? 에? 저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는 사람하고 왜 악수하지?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주간조선에 난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 둘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검색해 보세요.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동료에 가까웠다. 와, 동료에 가까웠다. 거의 같은 급이었다. 이 소리네, 그죠?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동료에 가까웠다. 그 사진 나옵니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거의 업어 키웠다고 해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케어해 준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지검장도 안 한 친구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고, 그죠? 지검장도 안 한 친구를 법무부 장관에 올리고, 또 비대위원장도 올리고, 얼마나 챙겨줬습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후배 검사가 소파에 앉아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동료에 가까웠다. 이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키워준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그죠? 많이 키워준 것 같은데, 뭔가 이 윤석열 당시 검사 표정에서 우리 한동훈 어깨를 탁 손을 이렇게 얹고, 우리 한동훈 정말 일도 잘하고 내가 우리 동훈이를 잘 키워줘야지, 케어해줘야지, 뭐 이런 형의 어떤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형님의 냄새. 그런 형님 밑에서 뭐 일은 좀 빡시게 했을지 몰라도 자기 출세길이 열렸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거 아무나 합니까? 법무부 장관 그거 아무나 해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뭐 황태자인 것처럼 뭐 쫙 이렇게 뭐 자기 정치 뭐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도 되고, 당대표 때는 또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내가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당대표 되는데 혁혁한 어떤 톡톡한 재미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되자마자 뭘 했어요? 수평적 당정 관계. 지금 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죠. 요 주간조선, 요 다시 한번 봅시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고 개똥 같은 소리, 동료에 가까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수평적 당정 관계. 동료였도 하나, 동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동료입니까? 이게 동료예요? 한 사람은 이 지방, 1번이란 일본 말입니다. 보스. 한 사람은 그 보스의 행동대원. 이거 안 해요? 이런 삘 안 해요? 어? 근데 뭐 동료에 가까웠다고? 이게 동료예요? 이 동료가 이런 모습입니까? 나이차도 엄청 나는데? 응? 아, 이게 동료냐고, 동료. 어? 이게 수평적 당정 관계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나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 기사 하나하나 보면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2024년 11월 14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 비난글 이제 단계 사태가 막 확산이 되자 한동훈 가족이 올렸나 했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이 보도에 보면 기자가 물었어요. 윤 대통령 비난하는 글을 한동훈 가족이 올렸습니까? 묻자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연합뉴스 어제 보도 올려줘 보세요. 한동훈 가족이 올렸나? 한동훈은 작년에는 뭐라고 했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올려보세요. 글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왜 그동안 입 닫고 있었어? 왜 그동안 입 싹 닫고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면은 이 그냥 지나간다. 어? 자기가 시인했잖아. 가족이 올렸다고. 왜 그동안 조용히 입 닫고 있었어? 이게 바로 한동훈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실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하고 나니까 이제 급격하게 정치 상황이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노컷뉴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불법 계엄 막지 못한 것 100번 사과 드려야 된다. 여기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시 의원은 사과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예상된 일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동아닷컴, 동아일보 한번 더 봅시다. 작년 12월 4일 이재명과 악수했던 그날,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 위헌적 위법한 선포다. 아니, 지금 내란 재판이 1심 선고가 안 났습니다. 아직도 1년 지났는데. 근데 쥐가 벌써 내란, 이 계엄은 내란이다, 딱 개념 규정을 해버렸죠. 이러니 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제안합니다라고 또 동영상이 있죠. 그 동영상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정치적으로 사망시켜버리려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걸 우리가 이거는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거기서 저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보여줘야지. 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비공개로 좀 공개로 합시다. 국민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상황을 좀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엄이 나자마자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선포다라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개념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 중에 하나죠. 그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가 벌써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키자. 그 탄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죠?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한동훈과 한덕수가 악수하고 있는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되고 나서 한동훈이 한덕수를 찾아가서 악수하면서 뭐 국정 동반 운영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찬찬히 이거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한동훈이 계엄 이전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면서 사사건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실 사이에 자꾸 스크래치를 일으켰죠. 그게 결국은 윤석열에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스를 내서 상처를 내서 생채기를 내어서 힘 빠지게 만든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적인 거물과 자기를 차별화해서 마치 자기가 혁신 세력인 것처럼 해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렇게 악수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 뭐 우리가 국민들이 한동훈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쭉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경향신문에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 이게 작년 12월 7일 기사인데요. 한번 올려보세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 말을 자주 바꿔. 옆에 있는 사람은 박정아 의원이죠. 강원도 원주에.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이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하고 위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죠. 12월 4일 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서는 절대 안 돼 라고 페북에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날 한동훈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긴급 최고회의에서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 12월 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투표가 불성립됐죠. 원래는 부결인데 우원식이가 회기를 교체하지 않고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불성립이라고 딱 처리를 했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불가피 쫓아내려고 한 거죠. 이제 12월 7일 날. 근데 12월 7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입니까? 그 주제로 뭐 의원총회가 열렸나요? 그래서 당론으로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김상욱이나 이런 자들은 들어갔죠. 그리고 12월 7일 오후에 한동훈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 1차 투표 날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할 것. 방금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한덕수 총리 면담 직후에 총리와 당이 긴밀히 소통할 것. 자, 이제 윤석열 죽었으니까 내가 한덕수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참네. 그 다음에 12월 7일 밤 이제 투표합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 탄핵 1차 소추안이 부결됐어요. 표가 모자랐어요. 몇 표가.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느냐. 밤에 탄핵 1차 투표가 부결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 민주당과도 협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다 남아있다고! 뭡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날로 드시려고 한 거죠. 그게 경향신문 작년 12월 7일자 기사에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 바꾸기의 정리를 쫙 보면 테이블상으로 보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 기사 한번 봅시다. 한동훈 말하고 아차 있다. 공소 취소 폭로 사과. 이거 이게 패스트 트랙 나경원 후보와의 대화, 사적인 대화 관련해서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공소 취소 폭로 사과, 말해놓고 사과한다. 이거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한겨레 신문 2024년 4월 2일 총선 직전에 하루 만에 내 책임이다. 어제의 한동훈은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가 아주 상습적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연합뉴스 보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 가족이 쓴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합뉴스 보도 내 가족이 쓴 거 뒤늦게 알았다. 뒤늦게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소하겠다. 사법적 처리하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 참말이고 무슨 말이 거짓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팔색조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굿바이 한동훈 관련해서 이영풍TV는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실어드렸습니다. 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SNS 블로그에 있는 글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반론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허튼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